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승화, 배철현 지음. 과거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기억, 진리를 가장한 기만. 내가 태어난 지구는 1년 내내 태양으로부터 도망치려 부단히 애를 쓴다. 태양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 그 강력한 힘이 지구를 당기고 태양은 도망치려는 지구를 끌어당겨 매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경주한다. 동짓날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는 날이다. 더 이상 벗어나면 지구는 우주의 미아로 떠돌다 소멸하고 말 것이다. 그런 별을 디제스터, 즉 재앙이라고 부른다. 디제스터는 별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재앙이자 불행이다. 태양은 그래도 지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 태양은 오늘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달아나는 지구를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당분간 정지시킬 것이다. 인류는 이 신기한 날을 오랫동안 중요한 날로 여겼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의 중심에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가 있다. 동지는 지구의 북반구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로 대개 12월 22일이다. 동양에서는 겨울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동지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태양이 정지되어 모든 생물들을 죽게 만들 것 같다고 해서 솔스티스라고 불렀다. 인류의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이날을 가장 중요한 축제의 날로 정해 기념했다. 동지는 역설적이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지만 동시에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절망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환한 빛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하다. 태양도 정지한다는 동짓날에 어울리는 활동은 기억이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나 자신을 현미경 재물대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는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인류가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던 때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통해 인간에게 문명과 문명의 근간인 기억을 선물했다고 노래한다. 전에는 인간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마치 꿈속의 형태처럼.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목적도 없이 모든 일들을 혼돈 속에서 처리했다. 그들은 양지 바른 곳에 벽돌로 집을 지을 줄도 몰랐다. 목재도 다룰 줄 몰랐다. 그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우글거리는 개미떼처럼 살았다. 그들은 겨울이 온 줄도 모르고 꽃이 피는 봄이나 열매 맺는 여름이 와도 그것을 말해줄 확실한 증표가 없었다. 그들은 판단 없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처리했다. 내가 그들에게 별이 언제 뜨고 지는지 알려주기 전에는 몰랐다. 사실 그런 지식은 알아내기 힘들다. 나는 그들을 위해 과학의 진수인 숫자를 발명해 주었다. 글의 조합인 문자를 만들었다. 기억은 모든 것을 만드는 뮤즈 신의 어머니이다. 결박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신 몰래 인간에게 불과 문명을 전달해 극형을 받았다. 그는 산 정상에 묶였고 매일 아침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조금씩 쪼아 먹었다.
프로메테우스는 메시아처럼 인류에게 문명을 선사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는 인간 문명의 핵심이 기억이라고 말한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의 나를 어떤 인간으로 기억할 것인가? 찰스 디킨스는 8번째 소설이자 자전적 장편소설인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 1인칭으로 자신의 유년 시절부터 중년까지를 기술한다. 유년의 어리석음이 중년의 성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 소설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내 삶의 영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구간을 차지할 것인지를 이 소설의 페이지들이 보여주어야 한다. 1세기 랍비 힐렐이 탈무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주인공이란 말인가? 디킨스는 이 소설에서 코퍼필드의 삶을 장악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는지를 더듬어 복기한다. 코퍼필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 그의 삶을 살도록 방치했는가를 묻는다. 코퍼필드는 1인칭으로 전개될 소설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보여줄 참이다. 나의 삶이 내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왔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추구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동짓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나온 이날, 지나가는 한 해를 기억하며 나에게 묻는다. 한 해 동안 나는 연초 계획한 나의 임무를 하나의 스토리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아니면 주위의 유혹에 이끌려 산만한 인간으로 우왕좌왕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의 주인공이었는가? 아니면 어설프게 다른 사람을 흉내낸 엑스트라였는가?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의 나를 어떤 인간으로 기억할 것인가? 제가 아이슈비츠로 끌려갔을 때 출판을 위한 원고도 압수당했습니다. 이 원고를 다시 써야겠다는 욕망이 저를 아이슈비츠에서 생존하게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일념, 고유한 인물을 찾는 마음 훈련.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일으키는 나의 중앙 제어 장치다. 내가 생각을 장악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훈련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나의 말과 행동도 허접해질 것이다. 정교하게 훈련된 말과 글이 생산되는 가시적인 주체인 몸을 함부로 다루면 흩어진 몸이 다시 생각과 말에 영향을 주어 나를 어눌하게 만들 것이다. 요가는 이 3가지 인간 활동을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다. 생각 훈련이란 자신에게 알맞은, 그래서 나의 최선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대상을 찾는 연습이다. 그래야 무아 상태로 진입해 나만이 완수할 수 있는 고유한 임무를 발견할 수 있다. 인도인들은 그 고유 인물을 다르마라고 불렀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다르마가 한자 법으로 번역됐다. 법이란 강물의 흐름과 같이 당연하고 저돌적인 것으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히 유기하려는 삶의 규범이다. 만약 자신의 다르마를 발견하고 발휘할 수만 있다면 그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자신의 다르마를 찾기 위한 방안이 일념이다. 요가 수련에서는 일념을 산크리스트어로 에카그라타라고 부른다. 에카그라타란
자신이 발견한 하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마음 훈련이다. 일념의 훈련을 통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개조할 수 있다. 일념은 파도처럼 분산된 생각들을 제어해 잠잠하게 만든다.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기를 실패한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한 깊은 곳으로 너 자신을 인도하시오에서 깊은 곳이란 자신의 다르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다. 그리고 그곳으로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가 일념이다. 일념은 인간이 자신의 분야에서 자족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인간은 깊은 곳을 두려워한다. 사실은 깊은 곳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 길을 막는 괴물은 바로 자신이다. 깊은 곳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서 나의 힘과 의지로 정복해야 하는 미궁의 한 가운데다. 정신을 차리고 그 진입하는 여정을 분명히 기억하면 나는 능히 그 안에 존재하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살해할 수 있다. 이 괴물을 물리치는 무기가 바로 일념이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바가바드 기타, 마누법전, 그리고 비슈누 프라나 같은 고대 인도 경전들에 심취했다. 특히 비슈누 프라나에 등장하는 북극성이 된 드루바 이야기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 단호한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드루바는 왕적이었으나 왕위가 형에게 돌아가자 낙담했다. 그러자 드루바는 결심한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왕조차 획득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는 숲에 있는 7 현인들을 만나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지경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은 드루바에게 우주를 지탱하는 비슈누 신에게 기도하라고 조언한다. 야무나 강둑에 올라 명상을 시작한 드루바는 산매로 진입한다. 그의 간절함이 어찌나 강력한지 신들조차도 쉴 사이가 없었다. 신들은 악마도 보내고 호랑이도 보내보았지만 드루바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일념으로 오직 비슈누 신에게 기도했다. 신들은 드루바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되어 모든 신들을 몰살시키고 말 거라고 걱정했다. 그러자 비슈누는 드루바의 목적은 그와 같은 권력이 아니라고 말했다. 드루바는 단지 비슈누 신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비슈누는 드루바가 모든 별들이 운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늘 가운데 그를 고정시켰다. 7 현이는 큰 곰자리 별인 북두칠성이 되고 드루바는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이 됐다. 이 드루바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소로는 월든의 마지막 장인 결말에서 쿠루 도시의 이야기를 등장시킨다. 쿠루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같은 왕조의 친척인 판다바라는 5형제와 카우라바라는 그의 사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난 들판이다. 쿠루의 들판은 바로 다르마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들판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장인이다. 그의 인생 목표는 완벽이다. 어느 날 그는 지팡이를 통해 자신의 완벽을 수련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신에게 불완전이란 부족한 시간이며 완벽이란 시간조차 개입할 수 없는 무아지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 지팡이에 어울리는 나무를 찾기 시작했다. 마음에 드는 나무가 없어 그는 오랜 시간 숲속에서 보냈다. 그러는 동안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그들은 간절하게 추구하는 것 없이 늙어갔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인에게는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이 있었다. 분명한 목적과 단호한 결심, 바로 에카그라타다. 그는 매일 경건하게 완벽한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 몰입했고 우주의 주인인 시간조차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다. 그는 영원한 청년이다. 그는 시간에게 자신을 양보하지 않았다. 시간은 자신이 정복할 수 없는 이 장인의 모습에 멀리서 한숨만 지었다. 장인이 적당한 나무를 찾기도 전에 그가 살던 쿠르라는 도시는 폐허로 변했다. 그는 언덕에 앉아 나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무가 지팡이 모양을 취하기도 전에 칸다하르 왕국이 소멸했다. 그는 그 나무 끝으로 모래 위에 칸다하르 인종의 마지막 이름을 썼다. 장인은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동안 영겁이 지나 북극성도 사라졌다. 그가 지팡이의 손잡이를 만들어 보석으로 장식하기도 전에 우주를 창조한 신인 브라흐마가 몇 번이고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잠들었다. 마침내 그는 그가 간절히 원하던 지팡이를 완성했다. 그 지팡이는 브라흐마 신이 만든 창조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변모했다. 그가 지팡이를 만들며 자신의 완벽을 수련하는 동안 오래된 도시와 왕조가 사라지고 더 아름답고 웅장한 도시와 왕조가 들어섰다. 그의 일념으로 우주에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졌다. 장인은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응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발등에 쌓인 나무 껍질 부스러기들을 보고 깜짝 놀란다. 영겁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환영이었다. 그것은 브라흐마 신의 뇌에서 나온 섬광이 자신의 뇌에 와닿는 순간이었다. 그는 일념의 순간 속에서 가장 완벽한 지팡이를 만들어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퇴거해 적당한 나무를 찾아 완벽한 지팡이를 만드는 과업만이 거룩하다. 그의 행위는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초월하는 북극의 오로라다. 나는 그런 나무를 찾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완벽의 지팡이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일념을 수련하고 있는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